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정관장은 또다시 4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3세트에서 라인업 변화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긴 했지만 그 반등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리시브를 안정시키고 세터 교체까지 단행하며 흐름을 살리려 했지만 정관장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시 흔들렸습니다. 특히 외국인 공격수 자네트의 부진은 끝내 극복되지 않았고 결국 4세트에서 또 한 번 무너지며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관장이 왜 이 경기를 끝내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패배가 단순한 1패로 끝나지 않는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 초반 IBK 기업은행과 정관장은 서로의 전력을 탐색하듯 조심스럽게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수 차는 쉽게 벌어지지 않았고 랠리가 길어지면서 경기 초반 분위기는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정관장은 인쿠시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며 버텼고 IBK 기업은행 역시 빅토리아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반까지는 어느 한쪽이 확실히 앞선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세트 중반을 지나면서 경기의 균형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관장의 공격 패턴이 점점 단조로워졌고 그 틈을 파고든 IBK 기업은행의 블로킹과 수비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자네트가 기대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공격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인쿠시는 5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리시브와 연결 부담이 커질수록 공격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정관장은 한 점을 내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이 약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빅토리아의 공격 성공률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우현 감독 대행이 강조한 분산 공격과 흐름 유지 전략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육서영이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올리며 공격 균형을 맞췄고 킹켈라는 서브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킹켈라의 서브 에이스는 단순한 1점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정관장의 리시브 라인을 완전히 흔들며 분위기를 단숨에 IBK 쪽으로 가져온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세트가 진행될수록 정관장 벤치의 표정과 움직임은 점점 무거워졌고 리시브가 흔들리자 세터 염혜선의 선택지도 줄어들며 공격 템포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반대로 IBK 기업은행은 수비 이후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연속 득점으로 점수 차를 벌려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전 타임 이후에도 흐름을 되찾지 못한 정관장은 반복되는 범실과 공격 실패로 급격히 무너졌고 결국 1세트는 초반의 접전이 무색할 만큼 후반 집중력과 완성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세트로 마무리됐습니다. 2세트 역시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관장은 세트 초반까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선우와 자네트가 좌우에서 공격을 시도하며 점수를 주고받았고 박은진과 정우영은 중앙에서의 블로킹과 공격으로 초반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11대 11 동점까지는 공격 득점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고 리시브 역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후 경기의 흐름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교체에 투입된 선수들의 서브를 앞세워 본격적으로 정관장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관장의 공격 전개는 다시 단조로워졌습니다. 킹켈라의 서브를 시작으로 IBK가 연속 득점을 올리는 동안 정관장은 리시브가 불안정해 공격 연결에 실패했고 범실까지 겹치며 점수차는 순식간에 11대 16까지 벌어졌습니다. 중반 흐름은 IBK 기업은행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정관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이후 정관장은 5연속 득점을 올리며 다시 한번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자네트의 공격 성공과 이선우의 연속 득점, 여기에 상대 범실까지 더해지며 흐름을 되찾는 장면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 흐름만 놓고 보면 정관장이 2세트까지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시 균형이 맞춰진 이후 세트 후반이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득점 루트를 고르게 분산시키며 차분하게 점수를 쌓아간 반면 정관장의 공격 선택지는 갈수록 제한돼 보였습니다. 자네트의 공격 성공률은 여전히 30% 초반에 머물렀고 이선우 역시 공격 비중에 비해 효율이 크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랠리 상황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책임질 수 있는 해법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2세트 스코어는 25대 22로 크게 벌어지지 않았지만 경기 내용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관장은 끝까지 따라가긴 했지만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3세트에 들어서자 경기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선 2세트를 주도하던 IBK기업은행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정관장은 과감한 변화로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라인업이었습니다. 정관장은 잉쿠시 대신 박혜민을 투입하며 리시브 안정에 초점을 맞췄고 이 선택은 즉각적인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리시브가 안정되자 세터 운영은 한결 수월해졌고 공격 전개 역시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세터 최서연이 투입되면서 정관장은 경기 전체의 안정감을 되찾았고 토스 분배가 정리되자 공격수들도 타이밍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IBK의 블로킹과 수비는 이전처럼 쉽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빅토리아의 공격 성공률이 끝내 올라오지 않으면서 공격 흐름이 계속 끊겼고 결국 세트 초반에 빅토리아를 교체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관장이 기세를 잡자 연속 득점으로 점수 차를 빠르게 벌렸고 IBK는 6서연까지 빼며 사실상 4세트를 대비하는 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추격 시도는 이어졌지만 리시브와 전개에서 완전히 안정을 찾은 정관장의 흐름을 끊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정관장은 25대 17, 비교적 수월하게 3세트를 가져오며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관장의 반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4세트에 들어서자 IBK기업은행은 빅토리아를 다시 투입하며 공격의 중심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3세트에서 흔들렸던 리시브와 전개는 빠르게 정비됐고 빅토리아를 축으로 한 단순하지만 확실한 공격 패턴이 다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관장 역시 끝까지 따라붙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3세트에서 보여줬던 집중력과 파괴력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4세트는 IBK기업은행이 가져가며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한 판이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여우현 감독 대행 체제에서 다소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인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경기를 정리하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3세트에서 교체와 전술 변화를 통해 분명한 반등을 만들어냈음에도 그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자네트의 공격 성공률이 다시 한번 25% 안팎에 머물며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점은 감독에게 가장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IBK기업은행의 승리로 끝났지만 정관장 입장에서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전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공격수의 명확한 역할과 해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